근각의 수관계를 나갈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또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랑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은 하실 텐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의 성질이죠. 이거 해를 제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았을 때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죠?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뭐죠? a분의 c. 맞아요. 틀리더라도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x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기억나십니까? 뭐였었죠? x제곱에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에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요 성질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공식이고 앞에 2차 방정식 할 때 잠깐 언급됐던 성질들이라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랑 왜냐면 대꾸를 이루기 때문이거든요. 여기랑 대꾸를 이루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호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맨 끝은 플러스죠.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는 얘가 실제로 이 2차 방정식은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다 보니까 얘를 실제로 전개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알겠죠? 그랬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나온 거고 얘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볼까요 그러면? 그래요. 한번 봅시다. 이 근과 개수의 관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잠깐 더 봅시다. 지금 밑에 나와 있듯이 여기에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에 플러스 알파 베타예요. 왜냐면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었을 테니까 이거 그냥 단순 전개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해도 알파 베타고 이 방정식의 해도 알파 베타가 됐을 테니까 서로 같은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 개수를 맞춰주시면 다시 말하면 여기에 a로 나눠주시면 x제곱에 플러스 a분의 b의 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나오죠. a를 똑같이 나눠주시면 그럼 위아래 방정식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a분의 b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a분의 c는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될까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우선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이제 3학년 내용을 좀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요? 3학년 인수분해에 대한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전개하여라. 이거 곱셈 공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곱셈 공식에 이거 뭐였었죠? x 세제곱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걸 베이스로 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제가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할게요.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최대 3개예요. 물론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음처럼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도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고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해로 갖는 3차 방정식은 우리가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니야?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에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라는 방정식이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위에 있는 식, 여기 있는 식에다 는방을 붙인 거랑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라고, 정답은.
x 세제곱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더하면 이참 개수가 됐을 거고, 그죠? 아,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여기다 적을까요? 제가 부호를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돼야지 알파는 베타는 0이 나오겠죠? 그죠?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 그죠? 맞아요? 그럼 이걸 전개하면 지금 알파, 베타, 감마식 대신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거에 대한 부호가 바뀔 거예요. 그죠?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 자리에 들어갔을 테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 됐을 거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갔을 테니까 얘는 부호엔 큰 영향이 없네요. 감마 알파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들어가시게 되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3개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방정식도 알파 베타 감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는방을 붙인 이 방정식의 해도 알파 베타 감마잖아요. 해가 따라서 두 방정식은 서로 똑같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를 살짝 이렇게 변형시켜 주시면 ax 세제곱을 a로 나눠서 x 세제곱에 a분의 bx 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똑같이 a씩 나눠서 a로 나눈 거예요. 그렇다면 위아래 방정식은 모두 같은 방정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부터 비교해야 될 계산이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a분의 b니까 여기서 나오는 공식은 세근의 하 너는 마이너스 a분의 b 고배하 얘는 그대로 a분의 c 그 다음에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결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놈들 1번과 2번을 암기를 해어 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결론은 암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증명 과정은 문제 풀 때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해서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몸에 숙지를 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오늘 문제를 풀 겁니다.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되는지 잠깐 좀 볼게요. 필기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돼서 교재에 나와 있어서요. ax 세제곱 요놈에 대한 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a분의 b죠. 그 다음에 곱의 합은 부가 그대로 플러스네. a분의 c. 그 다음에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아까 설명이 드렸으니까 이제부터 그냥 암기하시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뭐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듯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야. 공식 자체가 이거잖아. 얘 공식 뭐였었죠? 공식만 얘기해볼까요?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a 값 1이죠. b 값은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해서 부호까지 계산해 주시면 5가 나오는 거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요 a분의 c였죠. a분의 a 값 1이죠. 그 다음 c 그래서 1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죠. a분의 d a 값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d 값은 8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부호는 마이너스고. 그래서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 이렇게 찾아줄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은 이거였을 텐데 앞에서 배웠었던 곱셈 공식을 정리해 보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자는 거죠. 얘를 생략하자는 겁니다. 얘를 생략하자. 따라서 얘가 나오면 곧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에 대한 혈례근은 사실 3차 방정식의 혈례근이 아니라 3차 방정식은 어차피 1차 곱하기 2차인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요 2차에서 나오는 성질들이에요.
그래서 뭐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는데 a하고 b하고 c가 모두 유리수야. 근데 한 놈이 n 플러스 루트 n이래. 그럼 또 다른 거는 무조건 n 마이너스 루트 n이다 이 얘기거든요. 어차피 루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a, b, c가 모두 유리수인데 루트가 나왔어? 그렇다면 근의 공식 썼다는 얘기고 근의 공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c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루트 앞에 부호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혈례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C가 이번엔 실수야. 근데 하나 해를 구했더니 하나가 n 플러스 ni래. 그럼 또 다른 거는 무조건 n 마이너스 ni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A, B, C가 실수였는데 i라는 놈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얘는 근의 공식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2차 방정식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혈례근을 갖게 된다. 이거는 3차 방정식의 성질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의 성질이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각자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자. 먼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는 0의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선 여기서 나오는 것들 a 값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고요. b 값은 마이너스 3 그렇죠? b 값. 그 다음에 c 값은 1창 개수인데 없죠? 0. 그 다음에 d 값은 상수항이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공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a분의 b였던 거죠. a 역할하는 게 얼마라고요? 1. b 역할하는 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 따라서 얘는 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3. 너 3이래.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요? 공식이 뭐였죠? a분의 c였어요. a 값 얼마죠? 1. c 값 얼마죠? 0. 아 그래서 너는 그냥 0인 거죠. 맞습니까? 다시 알파 베타 감마는 공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a분의 d였어요. a 역할하는 게 얼마죠? 1. d 역할하는 게 5.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성질들을 지금 요만큼의 성질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요만큼은. 이해될까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1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1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인데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식이 떠오르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져요. 이것은 곱셈 공식의 활용 공식이었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뭐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공식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여기 야 너 3이래. 너 3이고 너는 0이래. 그럼 얘는 그냥 9가 되겠네. 괜찮을까요? 그래서 너는 9다. 괜찮을까요? 지워버릴게요. 나중에 이거 영상 다시 공유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필기하세요. 필기할 시간이 따로 없어서. 봅시다. 이번엔 얘도 한번 볼까요? 알파 3승, 베타 3승, 감마 3승이 나오는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더하기 감마 3승.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알파 제곱. 네. 알파 플러스 네. 조금만 천천히 해줘.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에 감마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그러니까 플러스 3알파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통 이렇게 붙는 공식이었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은 이 공식이었었죠. 그래서 이 공식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에 둘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나와 있는 게 딱 요거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듯이 그럼 얘 크기는 얼마라는 거야? 문제 3. 그쵸? 얘는 방금 우리가 9라는 걸 찾았었나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내 주시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크기는 0이었을 거라고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소거돼서 없어졌을 거고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죠?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뭐 나머지는 단순 계산이었을 거예요. 3 곱하기 9에서 마이너스 15를 계산해 주시면 저 식을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식은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서 영상에서 정지시킨 다음에 필기하셔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각자 교재 있죠. 교재를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다가 기억이 안 났다면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쭉쭉 그으신 게 좋아요. 그렇다면 책 뒤적뒤적 거리다가 눈으로 한 번이라도 더 보겠죠. 아, 영어 단어 글쎄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좀 옛날 방법일지 모르겠는데 그 너희들 영어 단어는 어떻게 외워요? 저희 때 가장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영어 사전을 썼었어요. 지금 다 전자사전 써요. 제 아들도 보니까 네이버 검색해서 쓰더라. 맞아요? 너희도 그래요? 모르는 영어 단어 나오면? 구글 번역. MZ 세대요. 어제도 한 친구가. 저는 전자사전 씁니다. 진짜? 너는? 저도요. 전자사전? 제가 뭐가 전자사전 쓰지 않나? 번역은 좀 안 되던데. 쭉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네, 맞아요. 이게 정확히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영어 사전을 사서 영어 사전을 이렇게 쭉 A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단어 이렇게 쭉 혹시 사전 본 적 있어요? 사전? 영한 사전이라는 거. 아니요, 못 봤는데요. 정말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못 봤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의 되어져 있으면 거기에 F를 찾으면 이렇게 쭉 이렇게 영어 단어에 대한 설명 또 사용법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형광펜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읽기도 하고 다른 색깔로 씌워져 있기도 한데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한 장점은 또 다른 단어를 찾기 위해서 이게 이 사전을 뒤적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색칠해놨던 것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그 시험을 보거나 그럴 때 좀 알겠지만 딱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를 때는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다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색칠했던 게 맞아 이거 노란색이었어 이런 생각들. 그래서 내가 이걸 봤을 때 사전에 있었으면 이쪽 편에 봤었는지 이쪽 편에 봤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면서 이 단어가 이게 생각이 날 때가 있었거든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선생님들이 무조건 쓰게 했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다 색칠하고 또 약간 미신적인 의미로 자기가 어떤 페이지에 색칠이 다 되어져 있어. 그러면 그걸 뜯어서 먹었어요.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됐다라는 그런 미신 이런 것들. 우리 먹었는데 배 아프지 않나요? 그 갱지를. 네. 아니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건 저희 땐 그랬다고요. 배는 안 아프세요? 지금 살아있는 거 보면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요새는 단어 약간 워드 책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진짜요? 내가 요즘은 잘 모르겠다. 단어장이 그냥 한번 가봐야죠. 사전입니다. 그냥. 응? 단어장이 그냥 사전입니다. 그 알파벳 순대로 써 있어? 네? 영어 단어장. 알파벳으로 쓰여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일 이것도 몇 년 전이긴 한데 예전에 봤을 때 제일 이걸 이렇게 해서 공부가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게 독해집인데 독해집에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문이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네, 맞아요. 여기 옆에 이렇게 영어 단어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거 조금씩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애들에게 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선은 영어 단어가 모르면 우선은 옆에 있는 것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문맥상으로 제가 영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저희 한 30년 전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문맥상으로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이렇게 유추해 가면서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나?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막히면 이제 옆에 있는 걸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도 혹시 이렇게 나오나요? 문제집 독해집들? 이렇게 나옵니다. 페이지에 써져 있고. 그렇죠. 이게 안 보이게 뒷장에 써져 있든가 또는 이 지문에서 중요한 단어들 어려운 단어에서 뒷장에 나와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써 있으면 누가 이걸 고민을 할까?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그죠? 우리나라
한글로 되어 있는 책들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 단어도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은 아 이거는 이런 뜻이었나 보구나, 이런 뜻의 단어구나, 이런 걸 떠오를 때가 많은데 이렇게 해두면 안 되지 않을까. 제가 주제 넘게 영어를 아마 여러분이랑 저랑 영어 대결하면 제가 질걸요. 영어를 안 본 지 오래돼서.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영어요? 저 영어는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영어 선생님을 하지 수학 쌤을. 근데 수학 아, 근데- 잘하셨는데 영어도 잘한다고 하시면 아니 수학은 잠깐만 미쳤나 봐.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주어졌어요. 우선 여기서는 눈치를 좀 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초록색에 있는 걸 보고서 지금 이걸 해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 정리해보기엔 너무 많잖아. 그럼 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냥 다 전개해서도 틀리진 않아. 그래서 여기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거야. 이거 다 전개했어. 쭉 다 전개를 해서 동류항을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 그래서 답 나서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이거 전개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뭐 다른 방법 없을까? 라는 것을 다시 고민하시던지 또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다 전개를 해서 계산했는데 답은 맞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있는 해설지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50분 내에 20문제에서 25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학교 시험이라는 게. 학교 시험 잘 보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부가. 따라서 지금 이 형태를 봤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얘 넘어간 거. 3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3 마이너스 알파. 얘는 3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 다음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아까 봤었던 이거죠?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것처럼 얘는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에 감마, 알파, 베타 3제곱에 플러스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3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걸 전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공식 아까 봤었죠 우리. 그 다음에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시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건 이렇게 해결하셔야 된다. 이걸 이 전체를 전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3번 보면 이런 분수 형태 나오면 뭐 하고 싶은가요? 우선 뭐 이거에 대한 해가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만약에 이걸 물어봤어. 뭐 하고 싶으신가요? 통분.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얘는 베타, 감마가 곱해졌겠죠. 얘는 알파, 베타, 감마. 그렇죠? 알파, 감마가 곱해졌을 거고 알파, 베타가 곱해졌을 거예요. 따라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형태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문제는 이 정도 보시고 세근의 비가 1대2 대 3이다. 이런 표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것도 앞에서 배웠었는데 비례식 같은 경우에 나오면 이렇게 비례상수를 써서 실제 크기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알파와 2알파와 3알파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그것을 약분하다 보니까 1대2 대 3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실제 크기가 된 거죠. 실제 크기가 알파, 2알파, 3알파일 때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파와 2알파와 3알파를 더한 게 얼마 나와? 12. 그래서 이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조금만 쉬었다 갈까요? 괜찮을까요? 네, 좀만 쉬었다 갈게요. 우선은 우리가 10번서부터 다시 한번 좀 보죠. 다음 방정식의 세근을 이렇게 됐었어요. 알파, 베타, 감마의 각각을 1씩을 더한 놈이 x3승에 대한 개수가 1이고 이런 3차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선 여기서는 다 더하기 1씩 되어져 있지만 다르게 됐었을 때를 우선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선은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성질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죠? 3.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3. 그 다음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2. 그죠? a분의 c가 해당되는 거예요. c 값이 마이너스 2죠. a는 1이고.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 얘는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a분의 d였으니까 d 역할하는 게 마이너스 1, a는 1. 그래서 얘는 뿔뿔 되면 1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할 때 이거에 대한 근을 그렇네.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얘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해로 갖는 거니까 우선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알파 플러스 1,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x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니까 얘네들을 하나의 간단한 문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얘를 정리해 주시면 뭐가 나올까요? 또는 아까 전에 우리 했었던 공식 있죠. x 세제곱에 이 창의 개수는 뭐였었죠? 얘네들 다 더해. 그쵸? 더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였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감마에 마이너스 감마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 창 개수였고요. 맞습니까? 1창 개수는 뭐였죠? 얘네들을 각각을 좀 곱해주는 거였었어요. 그죠? 곱해볼까요? 만약 이렇게 곱한다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다면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그쵸? 다시 각각에 대한 고배합이었죠. 알파 감마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럼 이 식을 다 정리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1창 개수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에다가 그 다음에 얘네들은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3 그쵸? 그럼 얘가 바로 1창 개수인 거죠.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값들만 이제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여기다가 그대로 이 값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2. 이 값은 얼마였죠? 3. 이해될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다시 상수항은 뭐였죠? 상수항?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을 곱하는 놈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요 놈은 아까 잠깐 봤었죠? 얘 뭐였었죠? 1세제곱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1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놈을 정리하는 거예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됐었어요. 이것이 바로 상수항이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나머지 값들 그대로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이 크기가 3 이 크기는 마이너스 2 괜찮을까요? 그리고 맨 끝 여기는 1 해서 상수항까지 만들어 주신 다음에 는빵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서 우선 이 방법대로 우선 쫓아가 보도록 하죠. 괜찮을까요? 지금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식을 암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우리가 풀겠었던 공식들. 다시 봅시다. 이번엔 혈내근에 대한 성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지금 1차와 2차의 고배 형태가 나타날 텐데 한근이 1 플러스 i라는 이 근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요놈한테서 나온 거야. 요놈한테서. 그러니까 이놈이 한근이 1 플러스 i라면 또 다른 근은 뭐였겠어? 1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라고. 이해될까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 근이 1 플러스 i야? 그럼 또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i고 3차 방정식이면 근이 3개일 텐데 2개밖에 안 나왔네? 그럼 또 다른 근을 우리가 그냥 뭐 알파라고 잡게 된다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볼까요? 우리 무시하는 거야?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만들어 봅시다. 이 3개의 근을 갖고 있는 방정식이에요. 괜찮을까요?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3개의 근이에요.
먼저 x 세제곱에 다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차항 계수였었죠? 다 더하시면 얼마죠? 이 새끼 지워지고 2 플러스 알파죠. 2 플러스 알파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차항 계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곱하는 거죠? 플러스에 얘 곱하면 얼마가 됐을까요?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얘는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i 제곱 마이너스 1일 거고 2가 되죠. 2. 맞습니까? 다시 이렇게 곱하면 뭐였죠? 2 플러스 알파 i.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2 마이너스 알파 i. 맞습니까? 이거 아니죠?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알파 i죠? 그 다음 알파 마이너스 알파 i고, 그죠? 그래서 얘가 소거되고 나면 남는 것은 2 플러스 2알파만 남겠다. 괜찮을까요? 얘가 바로 1차항 계수. 다 셋이 곱하면 뭐였었죠? 아까 얘가 2였잖아요. 그죠? 2알파 마이너스 2알파는 0. 이 방정식이 바로 이거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너의 크기가 마이너스 4. 따라서 알파 값이 얼마였을까요? 마이너스 3. 네가 플러스 b, 네가 플러스 a. 여기다 모두 마이너스 3씩만 넣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부탁드려요. 나머지 문제도 한번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어서 꼭 기억해 두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x세제곱은 1의 허근 이렇게 물어봤지만, 여기에서 문제에 따라서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허근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두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인가요? x3승은 1과 x3승 더하기 1은 0이다. 같은 방정식인가요? 아니지, 다른 방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성질, x3승은 1에서 나오는 성질들 따로 외우고, x3승 플러스 1은 0에서 나오는 성질 따로 외우시면 할 게 너무 많아져. 따라서 지금 하나의 기준을 잡아서 x3승은 1 또는 x3승 마이너스 1은 0,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의 성질들을 유추해서 저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질들, 지금 x3승은 1에서 나오는 성질들은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꾸에 맞춰서 x세제곱 플러스 1은 0 또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의 근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 나름대로 한번 구해볼까요? 너의 허구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인수분해하라 그랬었죠? 봅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1은 1세제곱이죠? 그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얘 인수분해는 어떻게 됐었죠?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x는 1 나왔을 거고, 잠깐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근해공식 썼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겠네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3i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한 허근이라는 거는 뭐야? 아, 너 아니면 너겠구나. 그쵸? 그리고 이 근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와. 이해될까요? 봅시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문제를 볼까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와.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온 것은 뭐 이거 1번 이건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기는 문제가 난이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좀 힘들고, 뭐 얘 얼마, 뭐 얘 얼마, 얘 얼마가 나왔었을 때 뭐 이런 게 한 5개 정도가 나올 수도 있겠고, 좀 더 많이 나오게 해서 다음 중 뭐 옳은 것은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좀 더 개수를 좀 더 한 7, 8개 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는, 틀린 것의 개수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다? 속도다. 방금처럼 이거의 한 허근 뭐야? 아까 선생님 외우라 그래서 외웠어요. 얘가 오메가, 여기 W는 오메가예요. 이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래요.
그러면 20승? 잠깐만 기다려봐요. 해서 뭐 제곱, 세제곱, 네제곱해서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나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아닐 거라는 거야. 그래서 외워달라는 거야. 그 해결 방법들을. 이해하시겠죠?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제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실제로 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성질이 사용되는지 먼저 봅시다. 틀린 말 하는지 아닌지만 한번 봅시다.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대. 지금 얘 인수분해 해주시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 됐을 테니까 먼저 이거의 허근이니까 허근도 근은 근이죠. 따라서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따라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은 우선 기본적이고요. 근데 이 한 허근은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잖아. 따라서 대입하면 또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인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에서 각각의 개수가 모두 유리수죠. 실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혈례근의 성질에 의해서 혈례 복소수가 또 다른 근 오메가 바가 바로 근이 됐을 거라고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맞습니까? 서로 혈례근일 텐데 따라서 야 너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야?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곱하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성질을 총 종합해보면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쵸? 맞습니까?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야.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역수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여기에 보시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양쪽에 오메가씩 곱해볼까요? 또는 오메가 세제곱은 아까 1이었으니까 양쪽을 똑같이 오메가로 나눠주시면 오메가 제곱이 되고 오메가 분의 1이 됐겠죠. 근데 방금 봤듯이 오메가 분의 1은 뭐랑 똑같다고? 오메가 바랑 똑같다고요. 따라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질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적절하게 사용을 할 거란 뜻이에요. 이해될까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죠. 오메가 세제곱은 1 서로 다른 방정식이죠. 오메가 세제곱은 1의 방정식을 방금 우리가 푼 거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부호가 달라요. 물론 같은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외운다? 이건 불가능해요.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외워주자고요. 여기서 요것도 중요하니까 요것도 표시 한번 해보죠. 괜찮을까요? 오메가 세제곱은 1 그래 대입했고요. 아까 요 놈을 그 2차 방정식이니까 대입했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인데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와 똑같은 거였으니까 서로 얘네들이 이렇게 같겠다. 그렇죠?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성질들이 있는데 우선 교재에 나와 있는 성질만큼 확실하게 외우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몇몇 가지를 더 외우시면 더 좋겠죠. 나오는 성질들마다. 봅시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직접 보면서 아까 봤었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죠. 한 옥을 오메가라고 할 때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은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우선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우선 여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걸 만약에 1번만 보자고요. 1번은 물어봤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떡하지? 차수가 너무 커.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성질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오메가의 40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을 기준으로 한다면 13제곱, 39제곱이죠. 거기에 오메가가 곱해져 있는 거죠. 오메가 40제곱은.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따라서 이 놈은 1 곱하기 오메가. 결국엔 얘는 뭐랑 똑같다?
오메가랑 똑같다. 마찬가지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오메가 20제곱은 얘도 오메가의 세제곱 기준으로 본다면 18제곱에 오메가 제곱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얘는 1의 6제곱에 오메가 제곱. 너는 오메가 제곱이네? 따라서 너의 식을 정리해보면 1번 식을 정리해보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이것을 물어본 것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얘가 얼마냐 물어본 거죠. 근데 위에 봤듯이 얼마래? 0이래.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것이 순간적으로 탁탁탁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밑에 것도. 만약에 이걸 물어봤다면 분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메가 10제곱은 너무한 거 아니야? 얘 뭘까요? 오메가 플러스 1. 세제곱에 곱하기 오메가니까 그죠? 맞아요. 오메가 플러스 1 맞습니까? 오메가 플러스 1. 그 다음에 3오메가 제곱 플러스 2오메가 봐. 잠깐만. 오메가 세제곱이랑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잖아. 그래서 오메가를 나눴을 때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분의 1이 똑같았었어. 맞아요? 근데 오메가 분의 1은 뭐랑 똑같다고? 오메가 바랑 똑같다고.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야 너랑 너랑 똑같. 야 씨, 오메가 바 너 잠깐만 꺼져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 5오메가 제곱. 그렇다면 약분이 안 되는데 우리는 a분의 b 플러스지. 다시 말하면 분모가 간단하면 그래도 뭘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모가 다항식의 형태로 합의 형태로 있으면 우리가 할 게 없어. 이건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메가 플러스 1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럼 오메가 플러스 1을 어떻게 없애지? 떠오르는 게 야 너 여기 있었네? 그쵸? 그럼 오메가 플러스 1은 뭐였을까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약분되고 나면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될까요? 다시 이 성질을 그대로 다시 끌고 와서 밑에 옆에 있는 문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또 끌고 와서 다시 한번 보죠. 뭐가 이렇게 많어? 마찬가지 차수가 오메가 세제곱 올라가시면 우리는 불가능해. 계산하는 기가. 따라서 오메가 제곱이나 세제곱 이상 올라가면 떨어뜨려야 돼. 오메가 세제곱은 어떻게 떨어뜨릴까요? 1. 예,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7제곱은 1. 오메가. 오메가 9제곱은 1. 1. 오메가 11제곱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쫙 다 붙이시면 잠깐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0이니까 야 너만큼은 요만큼 있죠. 얘는 얼마다? 1. 0. 0이구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1 플러스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도 뭐가 되는 거야? 0. 0으로 없어지겠죠. 따라서 남아있는 놈은 요만큼 다 아까 0이었던 거고. 그쵸? 그럼 얘도 죽어버릴 테니까 남는 것은 뭐 얘만 남아있었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습된 문제들이 그대로 나오니까 얘네들이 나오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 형태가 나오면 답은 1.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네들의 차수를 떨어뜨리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비슷한 부분들이니까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고 요것만 볼까요? 뭐야? 이 오메가에 더하기 1 이게 짝대기 되는 거 뭐야?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라 혈례복소수죠. 그죠? 혈례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바꿔 놓고서 문제 푸셔야 돼요. 그죠? 혈례복소수는 원래 2바 오메가 바 더하기 1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라는 놈은 모두 똑같죠. 실수의 혈례복소수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메가에만 바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분자는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분모는 여기에 요걸 정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211번 한번 정리해 볼까요? 211번만 한번 좀 풀어보죠. 211번 한번 직접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다 됐습니까? 우선 나올 것 같은 친구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잘 모르겠다면 저랑 같이 한번 보죠. 먼저 우선 여기까지 지금 쪼개셔야 되겠고, 우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얘는 우선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허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우선 아까 전에 우리가 외웠던 성질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인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 허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같은 경우는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에요. 근각에서만 쓴 겁니다.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이 성질 갖고 이제 문제 풀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얘는 우선 분배해야죠. 이 오메가 플러스 1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전개해 봅시다. 4 오메가 오메가 바, 그죠? 여기만 정리해 보시면, 그죠? 그 다음 2 오메가 2 오메가 바니까 플러스 2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에다가 플러스 1까지. 네. 네? 4 오메가 바. 그러네요. 오메가 오메가 바에다가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분자는 고민할 게 없겠다. 얘 크기가 방금 1이었죠. 그 다음에 얘 크기도 방금 본 것처럼 1이었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분자는 결정이 됐고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뭐 7 정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얘도요. 똑같이 천천히 정리해 볼까요? 오메가 오메가 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죠. 마이너스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방금 본 것처럼 얘도 얼마? 1, 얘도 1.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거돼서 없어지겠네. 그래서 정답은 분모는 1만 남았을 거고요. 분자는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만 남았겠죠. 그래서 전체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봐야 된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위에 있는 내용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게 또 이런 내용이 또 나오죠. 그쵸? 아까는 x 세제곱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기에 이거 해가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도 1, 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데 요 식에서 양쪽에 제가 오메가 플러스 1씩 곱해 주시면 그래도 우변은 0이었을 거고, 이렇게 된다면 좌변은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성질을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 속에도 떨어뜨리시는 거죠. 괜찮을까요? 또는 좀 더 익숙해지셨다면 이것도 괜찮죠? 야, 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맞다. 내가 너 어디서 봤나 했더니 곱셈공식에서 본 거네. 너 이거 썼지? 뭐 이렇게 떠오르신다면 요 모양을 봤을 때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x 플러스 1, 여기도 x 플러스 1을, 여기도 똑같이 x 플러스 1을 곱해서 x 세제곱에 관련된 관계식을 하나 찾아내시는 것도 하는 방법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규칙을 찾는 겁니다. 규칙. 알겠죠? 77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볼까요? 77번. 몇 번이요? 77번이요. 77번 잠깐 풀어보세요. 177번.
잘 보셨습니까? 네. 제가 좀 볼까요? 좀 해보셨습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제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개수가 달라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규칙을 찾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먼저 1 플러스 2 오메가는 뭐 어쩔 수 없죠. 3 오메가 제곱까지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4 오메가 세제곱부터 이제는 좀 차수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생각 드시는 거죠. 얘 얼마야? 4. 얘는 5 오메가, 얘는 6 오메가 제곱, 그리고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해볼까? 동유항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동유항 정리해 보시면 9 오메가 제곱 더하기 7 오메가 더하기 12. 얘가 지금 A 오메가 더하기 B를 만족할 때 A값 B값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비교를 할 수가 없네? 왜? 얘 오메가 제곱이면 얘는 오메가 무조건 다 1차로만 떨어뜨려라 이런 얘기니까. 그럼 1차로 어떻게 떨어뜨리지? 할 때 떠오르는 게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었을 테니까 인수분해는 이렇게 됐을 것이고, 따라서 이 방정식의 허근이 여기서 나왔을 테니까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너의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따라서 이 성질은 마이너스 9 오메가 마이너스 9 더하기 7 오메가 더하기 12. 그죠? 동량 정리하시면 얘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오메가. 상수항 정리하면 얼마야? 플러스 3.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2, B값은 3. 그래서 B값은 3이니까 따라서 결국에 얼마야?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1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해되실까요?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우선은 지금 173페이지까지만 진도를 우선 나갈게요. 아니다. 그러니까 과제는 여기까지가 되겠죠. 174까지가 되는데, 알림장 붙여드렸나요? 안 붙였나? 네네. 거기 알림자에다 좀 적어주세요. 174. 잠깐만요. 오늘이 1월 9일이죠. 개념편은 페이지 174랑 유형편은 페이지 몇 페이지야?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까지. 따라서 88페이지까지. 유형편이 아니라 RPM이죠. RPM은 88페이지까지 풀어갖고 오시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채점은 다 해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할 걸 갖고 오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질문할 걸 갖고 오시려면 당연히 채점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채점을 여기서 수업 시간에 하고 나면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채점을 무조건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을 할 때는 여기까지 74페이지까지 다 끝까지 푼 다음에 채점하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냥 그 페이지마다 또는 그 유형마다 채점에 나와서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리고 열매 다 해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확인은 다 못했는데. 열매 하셨습니까? 네, 하셨어요. 예,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다 했나요? 네. 네. 그리고
앞에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다음 시간 수요일까지죠. 지금 과제는 수요일까지 과제예요. 수요일까지 과제인데 지난 시간에 다항식까지 제가 프린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그래요. 다음 시간은 다항식 그 다음 단어 나머지까지 보니까 잠깐만. 여기까지가 다항식이었으니 2단원까지 볼까요? 2단원까지 56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내용. 그렇죠? 페이지 56까지 좀 다 풀어갖고 오시고 질문할 것 좀 가져오세요. 56? 아니야. 첫 시간이니까 지금 도현이가 빨리 입고 하니까 여기 안에 첫 번째 단어까지만 하죠. 34까지. 다 되신 분들은 따로 가져가서 없는 거니까 앞에 더 안 한 부분 있으면 그 부분까지 해갖고 오시고요. 여기에 해서 질문거리를 찾아갖고 오시고 교재 모두 마무리 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RPM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시겠죠? 개념 플러스 RPM까지 다. 알겠죠? 네. 해갖고 오시면 되겠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우선 가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채점을 해놓을게요. 44가 대박이지. 저 이런 다항식이 있는 거예요. RPM RPM도 다항식이면서. 이거는 일강이니까 우선 이게 과제 같은 걸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열매는 네. 예진이 열매는 제가 따로 낼게요. 네.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거 적을 것이면 적어주세요. 저도 다 해와요. 저 어디부터 해야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배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만 하는 거. 이제 오늘 배운 페이지서부터 보시다 보면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몇 페이지서부터라는 건 말씀 안 드릴게요. 오늘 수업 잘 드셨으면 어느 페이지부터인지 아시겠죠? 예. 혹시 같이 갈 건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예. 네, 수고했습니다. 늦지 마. 이게 뭐예요? 네. 교재. 교재를 마무리 해갖고 오시는 겁니다. 교재 안 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너한테는 상관은 없어요. RPM까지. 네, 개념이랑 RPM까지. 네. 그 다음에, 네, 잠깐 여기 앉아 계세요. 네, 여기 잠깐만 좀 앉아 계세요. 심지어 영어 진짜 하나가 아니야. 이거 니 알아가지고 처음이라. PSG 잘했어. 이거는 피도 안 났어. 떨 거야. 쏠 거고? 우리 둘이랑 놀고. 둘다 귀가 너덜너덜해지는 거 같아. 미친 나야 열매 일기씩. 아니 이까지 하지만은 이제 혹시 어머니 폰번호 어떻게 되지? 010에 2766 5305요. 766 530. 배고파. 조용히 해.
배고파요? 네, 잠깐만요. 다이어트 아니고 먹을 건 다 먹으면서 나 어제 치팅데이에서 맞춰놨는데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오늘 마지막 네, 치팅데이였어. 아이스크림 먹을래? 헬스 끝나고? 조용히 해. 어때? 6시에 금시야. 왜 무릎이야? 안 지킬 거잖아. 진짜 찐이야. 안 지킬 거잖아. 너 맨날 그랬어. 나 맨날 그냥 탕으로 먹었어. 이게 맞아. 조용히 해. 나 시킬게. 진상치 다시 보고 들고 나와. 선생님. 네. 이제는 잠깐만 잠깐 와보실래요? 여기에 그 문자를 보내줄게요. 가연 나나 스카 좀 잠깐 들리죠? 나는 집에 가봤네. 잠깐 들려가지고 가방만 놓게. 난잘 봤네. 너 스카 어디 다니는데? 저 터닝이요. 아, 이 근처 아니야? 너 집은 이 근처야? 네. 여러분한테 카톡 보냈어. 여기 메스프로라는 곳이거든? 여기 그 검색을 해. 메스프로도 검색을 해.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처음 문제 은행 이렇게 나와. 여기에 학생 로그인 하는 곳이 있어. 거기에 학생 코드 방금 보여준 학생 코드 있지. 어? 2300 7973 여기다가 너의 이름을 치고서 여기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 너의 이런 부분들이 보여.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학습 일람표로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제 네가 출결해야 될 게 나올 거야. 이제 그거를 해주면 돼. 출결이요? 아니 잠깐만 우선 요런 장면이 나와. 알겠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보일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가연이 걸 예를 들어 볼게. 그 장면에 지금은 이제 너한테는 과제가 따로 안 나가 있는 상태라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학습 일람표에서 이렇게 나가. 이런 장면들이 보일 거야. 그렇지? 그럼 네가 이게 매일마다 과제가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인쇄를 해서 문제를 풀어도 좋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10문제씩. 매일마다 10문제씩은 온라인 과제야. 즐거워하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온라인 과제 나가야 돼. 근데 오늘 배운 내용은 아니고 너는 앞에 부분부터 다시 배우겠으니까 앞부분에 대한 과제물 이렇게 해놓을 거야. 10문제씩 추가로.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잘 때 이걸 마무리하고 자는 거야. 이거는 난이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래서 몇몇 문제들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하는데 풀고 나면 QR코드 클릭하거나 또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답지가 나와. 답지에다 네가 답을 적어. 그리고 제출을 눌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가 이렇게 체크를 하겠지. 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주관식이면 이렇게 체크를 할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겠지. 그리고 제출을 눌러. 그럼 이게 점수가 대충 해서 19점 나왔어. 헐 이렇게 해서 나올 거야. 그럼 거기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보고 확인하는 거야. 틀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10문제씩이라고 생각해야 돼. 매일 자기 전에 10문제. 네. 난이도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대략 한 길면 2-30분, 짧으면 10분, 15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야. 알겠지? 공부 습관 잡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 이름이 뭐예요? 메스 프로. 메스 프로에 내가 너한테 아까 카톡으로 보냈어. 그래서 메스 프로. 이렇게 여기에서 학생 로그인을 들어가는 거야. 네. 이해하시겠어? 아시겠죠? 잘 이해 안 되면 어차피 저녁 때 다시 오니까 저녁 때 다시 오니까 가연이 너도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와서 보자. 나 오늘 8시에. 나 털이 들리지 않아.
내가 가는 데 이유가 있니? 자기야 가만히 있어. 안녕. 선생님 왜 안 오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걸 굉장히 오랜만에 보죠. 한번 좀 봅시다.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제를 좀 냈었는데 혹시 과제 해오셨습니까? 우선 과제 다 풀어갖고 왔어? 네. 그 제곱근과 실수 부분은 다 해갖고 와야 되는 거야? 형들이 다 해갖고 왔어?